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계양 신도시 발표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계양 상야지구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계양 신도시 추진으로 인해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상야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가스 공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인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필코 개발이 꼭 돼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상야지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안선퇴 씨와 이한구 전 인천시 의원 모시고 함께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양 상야지구 주민들은 이 계양 신도시 택지지구에 계양 신도시의 택지지구에 이 상야지구를 포함시켜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계양 신도시에 근접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야지구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한데 이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상야지구의 위치는 계양 신도시 북서쪽 굴포천 경계로부터 약 한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네. 도보로는 약 15분 거리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상야지구는 마을 북쪽으로는 경인아라뱃길, 동쪽으로는 굴포천, 남쪽으로는 김포공항과 9호선에 접해 있고요. 마을 중심부로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또 39번 국도가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하고 이런 각종 그 공공시설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통의 요지, 중심지라고 또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 주로 농지와 근데 공장이 지역에 참 많다고 들었어요. 이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요? 상야지구의 총 면적은 36만 평, 여의도 크기의 절반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약간 70%가 농경지인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30%가 일반 주거지역인데 대부분이 그 공장입니다. 실제 주거지역은 이 중에서 약간 8.7%, 한 10,000평 정도 되고요. 가구 수는 약간 6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잠시 좀 듣기로도 이게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하다, 주거 환경이 좀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상야지구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아라뱃길 논의서부터 해서 계속 이제 뭐 이런 개발 논의 등이 좀 잇따랐는데 그동안 근데 말은 많았는데 진척이 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사실은 뭐 기존 진척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주택보다도 5배가 넘는 이제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렇게 좀 난개발돼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주거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민들이 청원을 해서 인천시의회에서 청원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그해 그 2025 인천 도시기본계획 그때 용역할 때 5만 평을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개발하게 해줬고요. 그것도 이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2013년에 아라뱃길 주변에 친수도시 용역을 할 때 또 서울지하철 9호선 개화역이죠. 그 기지창은 바로 상야동에 있는 이 상야동에 있는 그 기지창과 또 상야지구 사이에 11만 평 그린벨트를 추가로 포함시켜 준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업성이 0.97이 나와서 공공기관이 이제 사업을 1.0이 넘어야 하니까요. 할 수 없다 그래서 2017년에 다시 2억 원을 들여서 인천시가 사업성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용역을 추진해 온 거고요.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계양구라든가 또는 인천시가 이렇게 좀 멀쩡한 농지 이렇게 개발하기 쉬운 이런 데부터 이번 정부 발표도 그렇고요. 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인천 도시계획에도 반영이 됐고 오랫동안 난개발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절차를 차근히 밟아온 데는 중단한 이런 모양새죠. 그동안 상야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좀 쭉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상야지구를 저희도 한 2-3주 전쯤에 취재를 하느라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머무르면서 좀 있었는데 이 주거 환경이 좀 너무 열악해 보였어요. 이게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실제 좀 주민으로서 어떤 상황이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상야지구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책사업으로 정말 버려진 마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래부터가 그 공급이 없었고요. 주거 환경은 집 하나에 공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소음이나 분진, 공해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또 생활 편의 시설인 목욕탕, 이발소, 약국, 병원이라든가 이런 동사무소를 가려고 해도
버스로 약 한 20분 정도 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뭐 생활 편의 시설도 뭐 전무한 상태고 또 소방 그 도로도 없어서 안전도 취약하고 도로는 공장 창고가 많다 보니까 대형 차량 통행으로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의 그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야간에 그 심야 시간대에 그 귀갓길도 그 여학생이라든가 부녀자들이 그 치안이 염려가 되고요. 교육 환경은 상야 초등학교가 그 유치원생을 포함해서 전교생이 약 한 13명 정도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폐교 상태에 이르렀고 또 이런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다 보니까 젊은 층은 모두 떠나고 네. 지금 현재는 마을의 그 고령의 어르신들만 남아서 마을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버려진 마을이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네. 이 상야지구는 그동안 이제 그 주변에 굵직한 각종 국책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이것 때문에 더 마을이 좀 단절이 됐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어땠나요, 그동안에? 네, 그 마을은 이미 그 주변과 그 주변의 도로와 이런 예. 각종 국책 사업으로 이미 그 단절된 상태고요. 경인아라뱃길하고 그 굴포천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과는 그 통행이 뭐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고 예. 또 인천공항 고속도로하고 39번 국도는 마을 내부를 그 십자 형태로 관통을 하면서 마을이 사분오열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또 이 계양 신도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또 한 번 이 개발이 좀 중단되기에 이르렀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이제 인천시의 경우에는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나요? 예, 이 지역이 이제 상야 산업 지원지구라고 예.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예. 종점이죠. 여기에서부터 아라뱃길까지 전체가 대상 지역이고요. 이 김포공항의 소음 피해라든지 또 고도 제한으로 주거 비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쾌적하게 지금 공장 속에 둘러싸여 있는 그 60여 가구 되는 주택을 한쪽으로 주택 단지화 시키고요. 또 기존 그 공장 또는 이제 창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잘 정비된 산업단지라든지 물류단지로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라뱃길 중에서 사실은 가장 그 공원이라든지 예. 이곳이 넓게 있는 데가 상야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는 뭐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지 예, 예. 아무런 시설들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아라뱃길 인근은 가서 좀 쉬고 또 놀고 뭐 즐기고 이럴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근린 생활 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구성하고요. 무엇보다도 또 지금 마을을 둘로 갈라지게 돼 있는 39번 국도가 40m로 지금 계획돼 있는데 예. 이거를 이제는 지하로 이 새로운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 지하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네. 바로 상야동에 서울 지하철 9호선 종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야동이라든지 계양 지역 주민들은 이용도 못 하거든요. 예. 버스나 이런 도로 자체들이 안 돼 있어서 예. 상야 산업 지원지구가 되면은 바로 개화역서부터 아라뱃길까지 전체가 정비되기 때문에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으로도 이제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계양 신도시는 국책 사업이고 이 상해지구 개발 같은 경우는 인천시의 사업이었죠. 근데 인천시가 이거를 중단한 이유가 뭔가요? 계양 신도시는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인천시와 LH가 공동 추진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 있는 그 소규모 개발 사업은 또 중단하거나 이런 보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국토부의 이게 역할이 없이는 개발이 불가하다. 이게 지금까지 인천시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그 계양 신도시 3기 이 네. 발표가 문제 있는 지점이 이곳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바로 지금 신도시 옆에 서운산업단지 2단계가 약 10만 평이 예정돼 있었고요. 예. 또 바로 이쪽 그 좌측 옆으로는 바로 상야산업지원지구가 예정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가장 그 계획이 없던 그린벨트 2등급지에 101만 평을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당초 필요에 의해서 이미 인천 그 도시계획에 반영되고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기본계획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한다라는 게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정부 승인도 받은 기본계획들이기 때문에 신도시에 포함되든가 아니면은 동시에 추진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동시에 추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당연하죠. 인천시가 좀 주도해서 기존 계획들은 이제 용역이 사업성 재고 용역이 3개월 앞두고 이게 중단됐잖아요. 예. 3개월 지나면 이제는 사업성 재고 용역이 준공이 되죠.
그러면은 바로 사업으로 착수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고요.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라든지 또 정부 승인 절차들은 그냥 국토부가 신도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발표한 거에 반해서 인천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준비한 것들은 아예 배제하는 자체가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인천시에서는 이 계양 신도시가 진행이 되는 걸 봐서 다음 이 상야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예.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주민 피해라든지 난개발로 인해서 예. 진작에 했어야 될 사업들을 이제 단계를 거쳐서 그 막바지에 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던 계획을 갑자기 대규모 계획을 넣고 그러면서 기존 그 난개발과 주민 피해 본 지역 이런 계획들은 언제까지 누출하는 이거 말이 예. 안. 그리고 그 계양은 테크노밸리 첨단 산업 도시적 성격이 있는데 반해서 상야 산업 지원지구는 바로 일반 산업이랑 유통입니다. 바로 강서나 서울 서북부 지역, 우리 인천의 서북부 예. 지역에 도시 물류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또 충당해야 되는. 그래서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동시에 추진해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 제가 뒷부분에 좀 답할 테지만 교통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신도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연계돼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이렇다 보니 이제 주민들은 이 계양 신도시를 계양 신도시 공공 택지지구로 수용해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셨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시게 된 건가요? 계양 테크노밸리에 저희 그 상야지구를 포함해야 하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그 상야지구 사업은 그동안 경인아라뱃길, 뭐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각종 국책 사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주민들에 대한 구제 성격의 사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멀리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국책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소외되고 어렵고 고통받았던 주민 구제의 성격의 사업은 당연히 포함해서 함께 개발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다음 두 번째는 계양 신도시 교통 대책의 BRT, 뭐 39번 국도 확장 등 예. 모든 도로 계획은 또다시 저희 상야지구를 걸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개발을 해야지 계양 신도시를 위해서 저희 상야지구는 도로만 제공하면 네네. 지금보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계양 신도시 사업은 저희 상야지구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양 네. 신도시와 더불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는 상야지구의 그 사업은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네. 저희 상야지구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야지구 사업은 계양 신도시 사업이 계획되기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네네. 법정 계획인 2025 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기본계획에 모두 반영된 상태이고 다 사업 추진 용역 준공까지 2달을 남겨두고 마무리 단계에서 예. 중단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국책 사업으로 농토와 마을이 단절됐지만 네. 주변 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말만 믿고 지금까지 네네. 기다려 왔습니다. 신도시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게 그 고통받아 왔던 주민들 그 피해 구제의 그 성격 사업도 이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희 이번 그 계양 신도시에 저희 상야지구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상야지구를 계양 신도시에 좀 포함시키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 현실성 문제도 좀 궁금해요. 이제 사실 상야지구의 땅값이 계양 신도시의 땅값보다 비싸다. 그래서 개발이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이런 주민들의 주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존 난개발된 그린벨트 해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보상비가 그린벨트보다 좀 비싼 예.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해제가 안 된 그린벨트 16만 평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이런 지역의 개발은 그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마음대로 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네. 이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의 현재 그 일대 농지 보상비가 약 100만 원 남짓한데요. 100만 원 남짓 농지 보상을 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드는데 사업성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예. 개발업자가 사업의 비용을 부풀려서 사실은 부당하게 이것을 뒤로 빼내지만 않는다면은 전혀 사업성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설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인천시와 면담을 네. 가졌다고 들었어요. 내용도 그 결과도 사실 좀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하셨었는데
좀 어떤 논의가 오갔었죠? 네, 그 허종식 부시장과 논의한 부분은 그 균형 발전입니다. 예. 첫째는 계양 신도시의 상해지구를 포함해 달라고 인천시에서 이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기로 했고요. 또 기존의 그 상해지구 용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네. 주민과 함께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그 주민들의 계획은 상해 산업지원도시 그 SPC 구성에 마을 주민들 참여해서 네네. 그 개발 이후에 그 원주민 재정착, 그다음에 주민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제 설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좀 실무선에서 면담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주민분들께서는 향후에 이 문제 좀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앞으로 그 인천시나 국토부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거기에 이제 그 같이 그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네. 그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 그 협조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상해지구 개발이 어떻게 지금 이제 접근을 해야 할지 이 해법이 또 궁금한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계양 신도시의 그 취약점은 이제 교통 대책입니다. 예. 이번 3기 신도시 발표 특징은 모두 철도를 연결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101만 평의 계양 신도시만 철도 연결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서울 지하철 9호선 종점이 있어서 5km만 연장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실 연결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인천시 계양구 관계자 누구도 이러한 지역 실정을 잘 반영시키지 못한 게 되는 거죠. 네. 상야 그 산업지원진구를 신도시에 편입시키고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신도시까지 연결한다면 상야 산업지원지구 또 계양 신도시도 모두 성공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럼 이 상해지구 개발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 상해지구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